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드디어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뀐 거 아직은 못 느끼시겠죠? 한두 달 지나면은 느끼실 거예요. 한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게 트럼프예요.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중국 조지겠다, 일본 조지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대우건설과 함께 예전에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게 트럼프기 때문에 아마 임기 4년간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권에 대해서 스탠스만 봐도 느낌이가 오시죠?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후쿠시마에 3,000년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핵 폐수를 기시다 정권에서 각 관료들이 몇 년 먹으면 파워레인저 새 멤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얘네들이 새로운 캐릭터들이 될 것이니까 메가더 장군이 살아있었더라면 일본에 핵폭탄이라도 쐈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극혐했어요. 원래 깔끔쟁이거든요. 트럼프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 가진 사람인데 과격해 보일 수는 있죠. 미국 민주당 애들이 유태 권력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일본 자민당 사사카와 지단의 정치 자금 로비 찰지게 받아 처먹으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한반도 정책을 펴게끔 해왔고, 트럼프는 자기가 상식적인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 폐수 방류에 관해서도 내부 정치, 국내 정치 관련된 거 정리가 되는 대로 일본도 다구리를 칠 거예요. 중국도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굉장히 몸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다 보니까 타격을 입는 산업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하지만 중국, 일본 빼고 한국만 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 일본 조지다가 우리도 재수없어서 껴서 피해 입는 건 있겠죠. 문재인 때 핵 폐수 방류권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그러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정의용은 2021년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IAEA 절차에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미국 민주당과 똑같은 스탠스였어요. 또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도 2020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의 문제라고. 그러면 친일적인 발언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과 한패인 게 한국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문재인의 민주당은 친미국 민주당, 친유태 권력, 친자민당 이쪽이었는데 스탠스가 빤히 보이죠? 핵 폐수 방류를 반대했던 이재명과 트럼프가 오히려 궁짝이 맞네. 궁합이 맞는 게 트럼프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지지하던 미국 민주당과 문재인 친문 카르텔들은 또 한패네. 알고 보니 친일이었구나. 문재인은 느낌이가 오지 않으세요? 이재명은 목숨 걸고 투쟁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지키겠다. 방사능 수산물 수입 봉쇄 공약하고 길에 나가서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고 일본 오염수 안전하면 식수로 써라. 트럼프랑 같은 스탠스 아니에요? 트럼프랑 이재명은 접점이 하나도 없고 이재명을 이뻐할 이유는 솔직히 없지만 정치적 스탠스는 트럼프와 이재명이 거의 흡사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존의 정치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해온 정치판의 역정도 유사하단 말이에요. 죄도 없는 과거의 건들을 꺼내서 재판을 하고 죽이기를 했고 둘 다 암살의 위험을 이겨냈고,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고요. 또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1기 트럼프 정권 때는 실패했던 남북 평화 종전선언을 이번에는 각 잡고 한번 자기가 힘도 세니 상원, 하원, 주지사 다들 장악했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트럼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언론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를 이끌어서 노벨 평화상을 임기 내에 받고 싶은 게 트럼프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석열 국힘 쪽 애들을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빨리 이미 죽어있는 정권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이 빨리 진행되고 정권 교체가 되길 원하겠죠.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는 이재명하고 함께 남북 평화 얘기를 하고 싶겠죠. 트럼프도 미국 국내의 성별 갈등, PC주의자들, 불법 체류자 정리할 게 많죠. 그거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된다 싶으면 남북 평화 시작될 거예요.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조직이 한 것도 19일 임기 시작 전날 종전선언이 이루어졌고,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있는 게 트럼프인데 워낙 언론이 왜곡된 사실들을 계속 보도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악마화됐죠. 이재명 악마화된 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서로 쿵짝 맞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어필해야 돼요. 트럼프 임기 시작했으니까 트럼프와 함께 가는 스탠스,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스탠스다. 이런 거 계속 어필하고 나는 트럼프 편이란 거 계속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정치도 긴장을 하고, 이재명 정권 되면 한국의 적폐 세력들, 사법 시스템 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감지하게 되면 이재명 재판도 매우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언론도 계속 이재명이 트럼프와 원팀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죠. 역시 미국 민주당 바이든은 친일적이고 한반도 평화를 깨는 일들만 해왔던 거 인식하고 있는 언론들도 트럼프랑 이재명이 하나라는 거, 스탠스가 같다는 거 계속 재인식하면서 얘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임기 시작 축하하고 잘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가 저도 참 괜찮게 봤어요. 영어도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고 흰머리 스타일도 멋있고 뭔가 강단 있고 괜찮아 보였는데 저도 속았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각제경 카르텔의 끝판왕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대화도 나누고 CSIS 포럼 연설도 하고 중앙일보와 함께 그랬던 역시나 홍석현의 하수인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핵폐수 방류 반대 안 하죠. 친일의 끝판왕이니까. 어떤 나라건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는 살려놓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적 자존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중앙일보와 함께 굉장히 애국심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 돼서 나라 망해가고 있는데 내수경제 파탄이고 자영업자들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친일적인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윤석열이나 자기 하수인들을 통해서 일본식 내각제까지 개헌을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나라를 망조로 안내하면서까지 미친 짓들을 할까. 나라가 잘 나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발전을 해야 대기업들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 밸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국심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삼성이나 중앙일보나. 이병철도 와세다 대학 나왔고요. 아들 이건희도 와세다 대학 나왔고요. 이재용도 일본 게이오 대학원을 나왔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희는 일본에 갔었어요. 매년 몇 번씩 일본 가고 일본 소재 부품 장비를 그렇게 사들였어요. 인력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력들이 있고 자금력이 빵빵하면 모두 다 국산화 하려고 해야죠. 애국심이 있다면. 근데 무조건 일제 소부장을 쓰겠다고 한 게 삼성이었거든요. 하여튼 저의 의심인데 홍석현이 자기는 자기 부친 홍진기처럼 서울대 법대를 안 가고 다른 과를 가서 법관이 안 됐지만 삼성의 자금력과 중앙일보 언론 파워를 이용해서 검찰, 판사들, 정치인들 떡값 주고 돈으로 정치 자금으로 매수하고 좌파 우파를 다 장악했어요. 수십 년간. 근데 홍석현의 부친 홍진기는 서울대 법대죠. 경성제국대 법학과를 나와서 판사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부역해서 장관까지 하고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홍석현의 부친 홍진기는 그 당시 진보의 지도자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을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사법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죄도 없는 빨갱이도 아닌 지금으로 치자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아들이 하고 있다. 이게 일본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를 이어서까지 홍진기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작업을 했던 자고 그 아들도 삼성의 돈과 중앙일보 언론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장인이죠, 장인. 왜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까? 왜 개혁파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단지 기득권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재명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요렇게 지켜주면 너 안 건드릴게. 이렇게 대화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홍석현도 수가 없습니다. 막바지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이재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김건희 인스타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한 자코메티 한국 특별전에 축하를 하러 현직 외교부 장관이 가서 축사를 날려줘요. 여러분 조소기업 아닙니까? 코바나 컨텐츠? 조소기업에 전직도 아니고 현직 외교부 장관도 오고 또 접시고 당신의 도종환 장관도 와서 축사를 해줬어요.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이 그러면은 문재인과 윤석열, 김건희 다 한패라는 의심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투명한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요? 코바나 컨텐츠가 뭐 대단한 회사라고. 현직 외교부 장관, 현직 문체부 장관, 도종환까지. 그리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도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한 점핑 윗 러브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작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원래 윤석열과 문재인은 예전부터 한표였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축사를 하시고 걸어가는 사람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야당 최고 지도자 문재인과 현직 외교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가서 축사를 해줍니까?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진일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언급들을 했었잖아요. 3.1절 때 발언한 걸 보세요. 2021년 3월 1일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도쿄올림픽 협력할 거다. 문재인의 3.1절 기념사는 가장 유화적이었어요. 아니 과거 잊어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친일파 매국노를 뉴라이트 애들이 주장하는 논리 아닙니까? 과거 발목 잡혀 있지 말자고 잊어버리자고. 이거 윤석열이 3.1절 때 했던 발언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프가 그럴 리가 없죠. 문재인은 홍석현의 하수인이에요. 그래 미래 보고 가자고요. 근데 과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면 우리 한민족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람들 누구나 용서해주는 국민성이에요. 연예인들 마약, 탈세, 음주운전, 도박해도 자숙의 시간 갖고 반성하면 나중에 또 TV 나와서 돈벌이 하고 이러잖아요. 처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정이 많아요. 제대로 사과하면 다 받아주는 쿨한 성격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요, 한미일 공조체제, 친일 또 친유태 권력의 하수인들 다 나락으로 갔어요. 제야 베이비.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걸랑요. 윤석열 지금 감방에 있어요. 바이든 임기 끝났어요. 기시다도 끝났어요. 네. 여기 맨 왼쪽에 이재명이 서야 될 것이고 가운데 트럼프, 오른쪽에 이시바가 설 건데 트럼프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스타일은 한미일 공조체제 안 좋아해요. 진짜 극우 같아요. 저 진짜 극우적인 성향이죠. 극우라는 것이 far right, 우파
중에서도 너무 심한 우파를 극우라고 하죠. 근데 보수라는 개념에서부터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참 골치 아파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애국심, 민족주의, 애민정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보수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역사 인식, 원칙과 공정,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래 보수 민족주의자인데 그게 심하게 강렬해지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들, 저는 오른쪽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강렬하게 이쪽 빨리 죽여버리자, 이 짱깨 조지자, 우리 한민족이 최고야, 매우 심해지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극우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잔존 일본인들과 친일 매국노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정치 세력을 만든 게 국민의힘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이승만 쪽 애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쪽 애들이 완전한 가짜 보수, 가짜 극우예요. 진짜 보수 극우는 너무너무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여튼 요 세 명이 다 끝났어요. 윤석열 빨리 탄핵 인용하고 내란 공범들, 폭동 사태의 주범들 다 깜빵 쳐놓고 대선 치러서 이재명과 트럼프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의지는 굉장히 강렬하니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2020년 1월 달에 내가 받아야 할 노벨 평화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2020년 9월 달에는 노벨 평화상에 또 도전했었어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국교에 기여했다. 또 2024년 2월 달에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다시 트럼프. 또 2024년 11월 트럼프가 하루 만에 종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러면서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날 거예요. 트럼프가 조종해서. 확실하게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남북 종전선언을 자기가 이끌어야죠. 1기 정권 때 이루지 못한 남북 종전선언을 이번에는 꼭 이루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트럼프기 때문에 윤석열 빨리 갈아쳐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11월 25일 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를 적극 추천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에게 되게 프렌들리하다, 자기는 친화적이다, 트럼프 편이다 이런 걸 어필했는데 이제 임기 시작했으니까 트럼프에 대한 언급을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필을 계속해서 난 트럼프랑 한 편이야. 트럼프는 자기 칭찬해주는 거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마구 핥아주면 막 되게 신나하거든요. 트럼프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트럼프 팔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정치에서 이재명을 건들려는 세력들 있어도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이재명을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이재명이라는 자가 나를 마구 핥아줬었는데 아, 얘가 힘들단 말이야? 이러면서 국내 정치에 한마디 할 수도 있죠. 취임식 때 트럼프 직접적으로 취임 연설에서 하진 않았지만 사인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또 했잖아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냈어. 얘 김정은 나 대통령 된 거 되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을걸?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뉴클리어 파워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과 일본 자민당과 또 한국의 국힘 세력들 전부 다 똑같은 스탠스의 발언들을 했었어요. 북한은 핵을 먼저 포기하면 대화하자 이런 스탠스였어요. 미국 민주당 오바마다 클린턴이 다 똑같은 애들이었습니다. 일본과 한패인 애들이니까. 왜 그러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절대 핵을 먼저 포기하고 대화 안 해요. 지금까지 핵 먼저 포기했다가 다구리 당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는 걸 아니까 일부러 핵을 먼저 포기해야 대화 가능하다 이러면서 계속 냉전과 남북 관계가 분열되고 긴장되고 한반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명한 국방부 장관도 북한 핵 보유국이라는 발언을 했고 트럼프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도 대화하고 싶어해요. 진짜 트럼프랑 대화해서 빨리 종전선언 이뤄내고 북한을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의 문을 열어서 개발시키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김정은은 애민정신이 있어요. 그래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푸틴도 트럼프랑 한편이고 김정은을 코칭해주는 푸틴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원하는 게 푸틴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는 이재명 정권만 되면 급속히 찾아옵니다. 이재명 정권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트럼프가. 김정은도 종전선언 하게 된다면 중국을 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중국 버리면 미국, 러시아 쪽에 줄 서서 중국을 사면초가로 만들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너무 크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북한은 천년지 원수 중국이에요. 고구려의 후예들 아닙니까? 중국을 안 좋아해요. 원래 북한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손을 잡고 있는 5월 동지와 같은 형국이고 김일성의 유언에도 김정일의 유언에도 중국을 믿지 마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절대 중국 믿지 마라. 김정은의 고모부가 총살형을 당한 이유가 중국과 내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을 몰아내고 친중 정권을 옹립할 짓을 했다는 게 발각이 돼서 총살을 당한 거였습니다. 중국을 버릴 거예요. 종전선언하면. 미국의 줄을 서게 되면 우리 한민족은 떡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기가. 우리 통일을 하자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북한 이제 경제 개방만 해도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투자하고 주식 사주기 때문에 대박 납니다. 주가 5,000포인트 우습게 가요. 중국이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최첨단 산업
산업도 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일본이 아닙니다. 최첨단 산업에서 가장 크게 경쟁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많이 약화가 돼야죠. 그래서 트럼프를 응원해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중국을 조지고 싶어하는 건 트럼프입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은 오바마 때도 그랬고 미국 민주당은 계속 중국을 키워줬어요.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거 정황 무진장 나오는데 그것도 수사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계기예요. 남북 평화는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의지 표명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거의 인정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죠, 아직까지. 대통령직은 아직은 있으니까. 윤석열 정권, 전두엽 장군, 최상목 대행이 북한의 비핵화 지속 추진하겠다. 하던 말 계속 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윤석열 이 국힘 정권도. 친일 정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비핵화! 핵 포기하면 대화한다. 이거 좋아 보이는 얘기지만 평화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비핵화 하면은 대화한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너네 핵 있다. 인정해주고 트럼프가 그래 핵 있고 이제 대화를 해보자고. 김정은도 굉장히 신나할 거예요. 이거 보고. 한겨레에서도 올바르게 분석했네요. 트럼프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다라고 한 발언은 협상을 제안하는 신호다. 근데 한국은 당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이 당혹이 아니라 국힘이 당혹한 거죠. 윤석열 정권 최상목 전두엽 장군이 당혹스러운 거죠. 친일파들이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라면 이것은 남북 평화가 시작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쁘게 보시지 마세요. 북한이 핵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핵미사일 한 1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는데 제가 알면은 첩보는 아니겠지만 50기에서 100기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 뉴스 기사들 났었는데 얼마나 많이 핵을 만들어서 지하에 짱바가 났겠어요. 그걸 다 아는 건데 핵 보유국 인정하면 안 된다. 이미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핵 실험도 해서 다 아는 걸.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란 얘기예요. 친일 매국노들은 남북 평화가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 분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친일파, 잔존 일본인들이 숙청 처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시킨 것이 국힘의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보수라는 멋있어 보이는 단어를 그들이 뺏은 거예요. 원래 보수는 이재명, 아니면 독립운동가 후손들, 아니면 록봉기 같은 진짜 나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보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건데 보수라고 참칭하면서 수십 년간 메카시즘이다, 반공, 멸공 타령하면서 반공할 거리가 없으면은 용공 분자까지 그들이 만들어내서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데 써왔는데 지금 반공 공산주의 김정은과 한국이 종전선언하고 평화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념, 철학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도 괴멸되는 시작점이에요. 남북평화가 온다면. 트럼프를 응원해주는 게 우리가 국친의 매국노 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민족의 국운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시작이에요. 반공이 없으면 애들이 뭘로 국힘의 스탠스를 유지할까요? 할 게 없잖아요. 친일도 못해요. 일본도 나락으로 가기 직전이니까. 트럼프 시작돼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뭐다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최후의 발악이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이 판, 윤석열을 쳐줄 수도 없고 판을 뒤집어 엎기도 힘든 판이에요. 크게 걱정 마시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구라 여론조사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친일 매국 세력들과 한패인 미국 유태 언론들과 미국 민주당 얘네들은 계속 핵 보유를 반대했어요. 그거 인정 안 한다. 이때가 미국 민주당 정권이니까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안 된다. 핵 비확산에 예외 없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보 당국자 이것도 바이든 정권 때죠. 북한 핵 보유 인정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저버리는 일이다.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저버린 거네요. 북한 핵 보유 인정했는데 미국 민주당 정권은 우리 한민족 한국을 탈탈 털어먹으려는 친일 정권이란 걸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교 안보 연구소에서도 북한이 영원히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핵 보유를 선언하면 안 돼요.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미국 민주당의 백악관에서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안 한다. 한국과 일본, 한국은 윤석열 정권이고 아직까지는 일본 자민당 정권 북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못 한다. 1월 15일 미국 민주당의 백악관 아니에요?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안 한다. 정책 변화 없다. 지네들은 그렇지만 끝났죠. 미국 민주당 임기 끝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고 호북한 김정은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평화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트럼프가 북한 핵보유 인정한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 창출할 때까지 트럼프 형님은 미국에서 적폐청산이라든지 국내 문제들 해결하시고 중국, 일본 다구리 치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 됐을 때 평화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여져요. 이재명 임기 초반부터 밀어붙일 걸로 보여집니다. 요 사진에 다 날라갔어요.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바이든 임기 끝났고 기시다도 임기 끝났고 이시바는 그래도 자민당 안에서는 그나마 비둘기파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민당 안에서는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놈이고 트럼프랑 이재명이 푸틴과 함께 종전선언 밀어붙이면 일본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 남북 종전선언에 있어서 일본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판이에요. 일본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트럼프 임기 때 남북 평화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참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트럼프도. 존 볼튼 같은 코수염난 친일파 잘못 써가지고 실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제한하지 않을 걸로
믿어봅니다. 한미일 공조체제라는 것이 제2의 냉전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 유태 권력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쪽이랑 티격태격 싸우고 또 한국과 일본 돈 많은 나라들이 미국 무기 좀 많이 사주고 이런 판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거든요. 이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고요. 이재명 여론조사 실제 지지율은 안 흔들리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판인데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흔들린다 하는 거는 믿지 마시라고 완전 구라인 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문재인의 꼬봉들이 여기저기서 설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 못한다, 개헌하자 이러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아니 지금 끝판왕 문재인도 인기가 없어서 좌파 우파 다 같이 양 세력으로부터 다 욕먹고 있는데, 국민 욕바지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그 하수인 꼬봉들이 설쳐봤자 무슨 이재명의 민주당 대세를 흔들 수가 있을까요? 의료 민영화 막으려면 이재명 정권 되면 되죠. 의료 민영화다 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민영화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재명은 그걸 원치 않으니까 이재명 정권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런 미친 여론조사들을 뽑아줘서 다행이네요. 진보 지지자들이 안 믿게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